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금융과 AI,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지금 당신의 지갑을 두고 정말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아니죠. 맞아요. 은행의 새로운 서비스부터 정부의 입법 예고,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 스마트폰으로 날아오는 그 스팸 문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혹시 최근에 해외 결제 승인, 이런 금융기관 사칭 문자 받고 순간 가슴 철렁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거의 매일 받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너무 그럴듯한 문자를 받아서 진짜 하마터면 링크를 누를 뻔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알렙의 AI 보안 플랫폼이 탐지한 결과 이런 피싱 문자가 1년 만에 무려 343%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343%요? 네, 3배가 넘는 수치죠. 정말 무서운 속도네요. 그 343%라는 숫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이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요. 과거의 그 어설픈 번역투가 아니에요. 정말 진짜 같은 문자를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교해진 거군요.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렇게 AI가 당신의 돈을 노리는 창이 되고 있는 동시에 금융권 전체에서는 바로 그 AI를 이용해서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를 만들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산을 불려주려는 거대한 AI 대전환, 즉 AX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니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오늘은 바로 이 창과 방패의 싸움, 그 최전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방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요? 343%나 늘어난 공격을 우리 금융 시스템이 어쨌든 막아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는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FDS요? 네, 말 그대로 평소와 다른 당신의 거래 패턴, 가령 새벽 3시에 갑자기 해외에서 거액이 결제된다거나 이런 이상함 낌새를 AI가 즉시 포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를 차단하거나 바로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이죠. 저희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이걸 자체 시스템이랑 또 제휴사 시스템 이렇게 이중으로 가동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소 제 소비 패턴을 AI가 다 학습하고 있다가 이건 당신 스타일이 아닌데? 싶은 거래를 알아서 딱 잡아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AI가 당신의 금융 습관을 가장 잘 아는 파수꾼이 되는 셈이죠. 이런 기술적 방어뿐만 아니라 BNK 금융그룹처럼 아예 2억 원 규모의 피해자 지원 기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사후 대응까지 아는군요. 네, 이렇게 다층적인 방어 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주방패라는 조금은 뜬금없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스팸 문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우주라니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하하, 이게 개인 금융이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실 텐데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모든 기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지금 EU가 러시아의 위성통신 교란 같은 우주 테러 위협에 맞서려고 AI 기반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 즉 우주방패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주 테러랑 제 은행 계좌가 대체 무슨 상관이죠? 한국의 위성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막아내는 그런 기술이요. 이게 결국 민간으로 이전됩니다. 군사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션, GPS를 세게 된 것처럼요. 그런 식으로요? 네. 그렇게 이전된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이 우리가 쓰는 은행 앱의 보안을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FDS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거죠. 결국 국가 단위의 거대한 방패가 기술적으로 진화해서 당신의 계좌를 지키는 개인용 방패의 뿌리가 되는 셈입니다. 와, 거시적인 지정학적 갈등이 내 스마트폰 속 금융앱의 안정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대군요. 바로 그런 시대인 거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AI 보안 기술 경쟁의 최종 수혜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 보안이라는 방패의 핵심은 결국 신뢰인 것 같습니다. AI 범죄 때문에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아무도 새로운 서비스를 쓰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방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바로 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금융사들이 AI를 반대 방향으로
즉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AI가 나를 지켜주는 존재를 넘어서 나에게 이득을 주는 존재라는 인식을 줘야만 고객들이 마음을 여니까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자료에 나온 NH농협은행의 AI 대출금리 케어 서비스입니다. 잠시만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은행이 알아서 제 대출 금리를 낮춰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제가 직접 소득이 늘었다는 서류 챙기고 신용점수 올랐다는 거 증명해서 금리 좀 낮춰주세요 하고 요구해야 하는 아주 귀찮은 절차잖아요. 바로 그 귀찮음을 AI가 해결해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자동으로 가능한 거죠? 이 서비스의 핵심은 마이데이터입니다. 당신이 동의하면 AI 에이전트가 당신의 모든 금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봉이 오르거나 부채가 줄거나 신용점수가 오르는 등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바로 그 순간 AI가 당신 대신 은행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해 주는 거죠. 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AI 비서가 나 대신 내 권리를 찾아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은행 입장에선 고객이 이자를 깎아주는 건데 왜 이런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걸까요? 그냥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인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이 있는 건가요? 둘 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자 수익이 줄어들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고객 락인 효과죠. 아, 다른 데로 못 가게 꽉 붙잡아 두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알아서 나를 챙겨주는 은행을 떠나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이유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또 고객의 모든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미래에 더 정교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수동적인 서비스에서 능동적인 서비스로의 전환이네요. 거대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비단 한 은행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 BNK 금융지주는 AI 기반의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해서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KB국민카드는 사업 전반에 AI를 도입해서 비용을 줄이고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AI가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들이죠. 알겠습니다. AI가 내 돈을 지켜주고 또 내 이자 부담까지 줄여주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건데 자료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AI 에이전트의 날개가 될 거라는 좀 시적인 비유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좀 쉽게 풀어주시죠. AI 에이전트가 금리 인하를 신청해 주는 걸 넘어서 스스로 판단해서 당신을 위해 결제나 송금, 투자를 하려면 받느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안정적인 돈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원화나 달러 같은 실제 화폐에 1대1로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많은 분들이 코인이라고 하면 작년에 있었던 그 테라 루나 사태 같은 가격 폭락을 떠올리면서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아, 네네.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이름처럼 안정적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안정장치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필요해요. 테라 루나 사태는 알고리즘에 기반한, 그러니까 실물 담보가 부족했던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NH농협은행이나 K뱅크 같은 제도권 은행들이 구상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은행이 1,000원짜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그 즉시 은행 금고에 실제 현금 1,000원을 예치해두는 방식입니다. 훨씬 안전한 법정화폐 담보 방식이죠. 이건 투기자산이라기보다는 디지털 세상에서 쓸 수 있는 전자상품권이나 디지털 예금 증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이 디지털 예금 증서를 가지고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도 해주고 공과금도 알아서 내주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AI라는 똑똑한 두뇌는 이미 있는데 그 두뇌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 즉 돈이 없었던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그 손과 발, 즉 날개가 되어주는 겁니다. 날개라는 비유가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지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은행과 K뱅크는 이미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를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기술이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앞서가고 있다면 정부나 규제 당국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 또 하나의 기술 야생 시대가 펼쳐지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그 점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 건지, 이용자 보호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려는 시도죠. 아, 법을 만드는 거군요. 네, 이건 마치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신호등과 교통법규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혁신이라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제도라는 도로를 까는 과정인 셈이죠. 이 기술과 규제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갈지가 앞으로 몇 년간 금융계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AI가 방패와 비서가 되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날개를 달아서 날아오르는 미래까지 그려봤는데 이 모든 걸 구현하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기업이 화려한 비전에 성공적으로 올라타고 있는 건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AI 전환이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와이즈넛이라는 AI 전문 기업의 사례가 이 딜레마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이 회사는 생성형 AI 사업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막대한 초기 비용이 발생했고 그 결과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금융 수익으로 간신히 적자를 메우긴 했지만요. AI 전환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재무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죠. 생성형 AI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생성형 AI는 전기 먹는 하마와 같습니다. 훌륭한 AI 모델을 한번 훈련시키고 계속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고성능 컴퓨터, 즉 GPU가 필요하고요. 그걸 돌릴 전기도 엄청나죠. 인프라 비용이군요. 네. 게다가 실력 있는 AI 개발자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이 초기 비용이 너무 커서 많은 AI 기업들이 서비스를 팔아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은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와이즈너처럼 힘겨워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자료의 다른 한쪽에서는 KB금융그룹이 1,600억 원 규모의 딥테크 펀드를 조성해서 AI와 로보틱스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요. 네, 그쵸. 이 엄청난 온도 차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그게 현재 금융권의 현실입니다.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 AI 전환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건 모두가 알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를 어떻게 감당하고 주주들을 설득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법이 각기 다른 거죠. 자본력의 차일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KB금융 같은 거대 자본은 미래를 보고 과감한 베팅을 할 여력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난을 겪는 와이즈넛 같은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겠죠. 결국 이것은 장기적인 비전과 단기적인 생존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각 금융사가 어떤 답을 내놓으냐가 미래의 성패를 가릴 겁니다. 들어보니 결국 오늘 저희가 본 건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줄다리기 같네요. 네, 맞습니다. 한쪽에선 내 돈을 노리는 교묘한 창이 되고 다른 한쪽에선 내 자산을 지키고 심지어 불려주는 방패이자 비서가 되고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핵심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휴대폰으로 날아드는 피싱 문자, 그걸 막는 은행의 보안 시스템, 당신의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AI 에이전트, 정부가 만드는 새로운 법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돈에 대한 은행들의 투자까지 이 모든 것이 AI를 중심으로 한 금융의 재편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들입니다. 결국 그 퍼즐을 누가 더 잘 맞추느냐의 싸움이군요. 그렇죠. 앞으로는 어떤 은행이 최신 AI 기술을 가졌느냐보다 이 모든 조각들을 얼마나 잘 엮어서 당신에게 실질적인 신뢰와 혜택을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해질 겁니다. 오늘 우리는 AI가 우리에게 가져올 편리함과 그 이면에 숨은 위험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앞으로 AI 에이전트가 나를 대신해 더 나은 금융상품을 찾고 자동으로 결제하고 심지어는 투자까지 해주는 시대가 온다면 당신은 어느 수준까지 AI에게 당신의 재정적 결정권을 맡기시겠습니까? AI가 내 연금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까지 허용하시겠어요? 편리함과 퉁제, 그 경계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